2019년 나는 26살이 되던 해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딱히 할 건 없었지만 일단 서울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내가 살던 곳은 대구에서도 조금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칠곡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만 15년가량 살았다. 많이 답답하진 않았지만 서울은 어떤 곳일까? 저곳엔 내가 찾는 뭔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서울로 이사 오기 전 나는 외국어 공부와 영어비를 병행하면서 꽤나 피곤하게 살고 있었다. 급여도 만족스러웠고 서울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같은 의문을 한동안 잊은 채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서울 상경을 결심했다. 너무 사소해서 기억도 안 난다. 어쨌거나 아무 계획 없이 상경을 결심한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살집을 구경하고 다시 내려가는 생활을 2주간 반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찜질방이나 단기 숙소를 빌려서 서울에서 집을 구한 뒤 다시 내려갈 걸 그랬다. 나는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집을 원했고 예상대로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도 비쌌다. 그리고 상경할 때 부모님께 돈을 받았지만 선택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괜찮은 곳을 찾은 뒤에 전세로 들어갔다. 이게 오늘 소개할 집이냐고? 그건 아니고 일단 집 근처에 취업을 했었고 나름 잘 다니고 있었다. 전세를 살다 보니 전세 대출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왕 사는 거 대출 받아서 더 괜찮은 곳에 살고 싶었다. 그러다가 중기청이란 걸 알게 됐고 나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알았다. 이건 TMI인데 같은 금액의 방이라면 대출이 안 되는 쪽이 컨디션이 더 좋거나 넓다. 이사하고 싶은 마음에 퇴근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중기청이 가능한 집을 구경했다. 지금 사는 집 주인한테 어떻게 말을 잘 해야 전세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다음 세입자를 내가 구해서 집주인에게 소개해주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사를 가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세입자도 따로 구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 집주인은 날개 없는 천사인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아니 절대 없어요, 없다. 그냥. 어찌됐건 원래 살던 집 길 건너에 20년 가까이 된 오피스텔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다. 전세금도 바로 돌려받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어서 너무 신이 났다. 그땐 기분이 너무 좋아 입주 전에도 찾아가서 집을 조금씩 고치고 꾸미기 시작했다. 부엌에 못생긴 체리색 타일도 시트지로 가렸고 바닥 걸레바지도 벽지색과 통일해서 덮어주었다. 그리고 널찍한 신발장은 푹신한 카펫으로 덮어주었다. 새로 이사한 집주인분은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처음 봤다. 관악구 강감찬 장군 캐릭터와 너무 닮으셔서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왜 꼭 부동산에 가면 나 빼고 모두 사기꾼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의지할 곳을 급하게 찾게 된다. 뭉툭하고 길게 뻗은 코를 가진 집주인 어르신을 내 편이라 굳게 믿고 평소에 절대 쓸 일 없는 내 도장에 인주를 듬뿍 발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다. 어르신은 관리실에 항상 상주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 나의 입주를 환영해 주시면서 내 방에 커튼도 새 걸로 달아주셨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거절했다. 커튼이 주황색인 집에서는 살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대출이자 6만원과 관리비 7만원을 내면서 7평 오피스텔에 살게 되었다. 전기, 가스 별도이고 주차장은 공짜다. 그리고 층마다 14kg 통돌이 세탁기가 있어서 이불 빨래나 빨래가 많은 날에도 편하게 세탁을 할 수가 있었다. 당연히 풀옵션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있었다. 아참, 주차는 1층 지하 아주 넉넉하게 가능했고 머지않아 차가 생겼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룸투어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신발장부터 보면 일반 원룸 오피스텔에 비해 아주 넓은 편이다. 사실 이 방을 처음 봤을 때 신발장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수납 공간도 넉넉했고 심지어 우산 넣을 공간도 있어서 아주 좋았다. 현관문을 열면 두 개의 문이 보이는데 왼쪽은 화장실, 정면은 방이다. 우선 화장실부터 보여주자면 아주 평범하게 그냥 낡았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 시절 그 세월감 그 색감 그대로 남아있다. 정말 다행인 건 수납장이 한번 바뀐 듯해서 그나마 눈살을 덜 찌푸렸다. 아마 처음에는 못생기고 누런 플라스틱 수납장이 있었을 것 같다. 화장실에서 더 보여줄 건 없으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보자. 창은 북향이며 뷰는 대충 이렇다. 신기하게 천장 조명이 2개고 스위치도 2개다. 그래서 누워서도 불을 켜고 끌 수가 있다. 밥 먹을 때 제외하곤 누리끼리한 조명만 켜놓고 생활한다. 적당히 어둡고 노란 조명이 심적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바닥에는 적당히 두꺼운 베이지색 카펫을 깔아놨는데 보일러를 안 켰을 때도 발이 시렵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다. 자, 다시
방문을 열고 오른쪽부터 거울, 선반, 책상, 옷장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거울은 이전 집에서부터 사용한 거고 그냥 뭐 적당하다. 선반은 안 쓰는 오븐과 에어프라이기를 쌓아서 만든 건데 꽤나 잘 쓰고 있다. 정리 안 하고 뭐 올려놓기 딱 좋다. 가령 차키나 가게 열쇠처럼 들어오자마자 툭 하고 던져놓을 법한 것들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책상엔 내 컴퓨터가 있다. 회사 다닐 때 모니터를 2개 써서 그때부터 한 개로는 답답해서 쓰기 힘들어졌다. 딱히 2개로 거창하게 할 건 없지만 2개 쓰다가 하나로 넘어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위에 책장이 있는데 뭐 별거 없다. 중간에 카메라 놔두는 자리, 그리고 주변에 뭐 잡다한 것들, 종이로 된 게 있으면 여기 올려놓는다. 그리고 옆에 큰 옷장,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밑에는 서랍장이 있어서 반바지, 양말, 속옷을 넣어뒀다. 그리고 나머지 옷들은 모두 옷걸이에 걸어서 걸어두었다. 개어서 옷장에 쌓아두면 꺼낼 때 너무 힘들고 금방 어질러져서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옷걸이는 지하 분리수거장에 가면 많이 걸려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왔다. 옷장 앞에는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를 2개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 엄청 푹신하고 허리도 안 아팠다. 그리고 간혹 친구가 놀러 오거나 하룻밤 재워야 할 때 위에 침대를 내려서 2명이 누울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에어컨은 캐리어 에어컨, 그리고 좀 더 가면 빨래 바구니와 밥상이 나온다. 이 밥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 판때기를 사서 내가 다리를 붙였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 샀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무겁고 나무 느낌 나는 나무가 갖고 싶었다. 올해 한번 펼쳐봤다. 누웠을 때 옆에 세워져 있는 걸 보면 그냥 좋다. 나무 액자가 기댄 곳에 세탁기와 옷장이 하나 더 있다. 여기 옷장엔 겉옷들을 걸어놨다. 아마 이게 없었다면 작은 행거를 놔야 했을지도 모른다. 세탁기는 그냥 적당한 드럼 세탁기가 있다. 탈수할 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이 있기 좀 힘들다. 그래서 얘보단 복도 끝에 있는 통돌이 세탁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그리고 대망의 숨겨진 부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냉장고 위치도 그렇고 들어가려면 옆으로 몸을 틀어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 뭐 안정감이 들 정도로 공간이 딱 맞긴 하다. 옆으로 몸을 틀거나 한 바퀴 몸을 돌릴 수도 없다. 그 와중에 수납 공간은 엄청 많다. 그런데 물건을 넣는 것도 일이고 꺼내는 것도 일이다. 넣는 건 빈 공간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꺼낼 때는 보고 꺼낼 수가 없어서 뭐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조심조심 꺼낸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배터리가 다 됐는지 한 번에 안 켜진다. 쭈그려서 건전지를 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라이터로 켜고 산다. 어차피 별로 쓸 일도 없으니 말이다. 나는 한때 이 좁은 부엌에서 요리 유튜버의 꿈을 키웠지만 좁은 방에서 키우는 화분처럼 금방 죽고 말았다. 이렇게 내부는 어느 정도 다 소개했고 내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2호선 역세권과 주변의 마트, 그리고 마트, 편의점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걸어서 회사를 다닐 수 있었고 가게를 차리고도 킥보드를 타고 다닐 만큼 위치가 좋았지만 나는 이 집을 곧 떠난다. 이만큼 나에게 잘 맞는 집을 또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아쉽다. 잘 있어. 나의 완벽했던 집.